네, 이제 검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규격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을 할 때는 용어들을 좀 많이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용어들을 좀 쓰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심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쌈드라는 것도 있고, 액세서리, 그리고 자동화된 그 공정 자동화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되게 많은데, 통합해서 그냥 얘기 드리면, 통상 이제 패스라는 용어가 있고요. 팸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기적으로 이제 그 CPU가 있으면 항상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CPU 단독으로 동작되는 디바이스도 있고, 자동화된 장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CPU가 여러 개가 분집돼서 사용하는 시스템 단위의 어떤 팸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와 팸스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OT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비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OTS는 이제 옵터쉘프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내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요. 기존 상용화된 그 소프트웨어,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내가 연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타스크 작업하는 중에 그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 DB에 연결해서 ER 다이그램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저장한다고 하면 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내가 호출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OTS 소프트웨어다라고 보는 거고요. 수비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는 상용화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은 그 개발자들 별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데브피아라든지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서 미리 누군가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짜놓은 프로그램들을 내가 이제 그거가 잘 짜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긁어와가지고 내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를 내가 이용하는 것들을 이제 수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결국은 이제 OTS나 숲은 내가 개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를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그리고 버전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하게 되는데, 그 패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야지 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 코드를 다 공개하지 않고 그냥 콜로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그냥 내가 사용할 수 있게 권한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아까 정적이나 동적 방법으로 다 분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 제조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우리 프로그램에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제조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치 정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해서 완제품이 우리 소프트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항상 평가하기 때문에 OTS나 숲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OTS 소프트웨어 관리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리스크 기반이 있어야 되고 ISO 13485 그러니까 13485에 따른 문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된 제품이고 이렇게 검토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문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펑션들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펑션이 잘못 로고파를 움직일 때 의도하지 않은 액션이 이루어지거나 이랬을 때, 아니, 이 소프트웨어가, 중간에 이제 뭐, 무한 루프에 빠지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항상 그거를 이제 위험 관리로 기반으로 해서 심각도와 그리고 발생 확률, 소프트웨어는 위험 관리를 기반으로 했을 때 발생 확률은 항상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지고, 그리고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그 리스크 컨트롤하기 위해서 위험 통제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우 쓸 때 블루 스크린 옛날 같은 거 많이 떴잖아요. 그러면 작동이 멈춰버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OTS나 숲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프로그램을 짠 거에서
만약에 그런 데드락이나 이런 블루 스크린이 떴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환자한테 위험을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빨리 깨울 수 있는 그런 와치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또 곁들여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관리 기반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항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기본적으로 검증할 때도 세 가지 기법, 위험관리 기반, 그리고 그 위험관리 기반에 의해서 위험 통제를 하려면 또 소프트웨어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난리지가 있어야 되고, 그걸 문서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적용돼서 문서화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증 방법, 개발 방법과 검증 방법이 이렇게 V 모델이라고 해서 다 동일하게 쌈드든 심디든 그 팩토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든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V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V 모델을 통해서 그 VMV라고 해서 베리피케이션하고 베리데이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V 모델 보면은 왼쪽은 개발 단계에서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그리고 검증 단계에서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인풋을 다 넣을 수 없어서 100%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기법을 적용한 거고, 밸리데이션 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개발단에서도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때 모듈화 시키고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주석도 좀 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기능별로 세분화시키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가장 끝에 왼쪽에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SR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펙,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사항에 따라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SAS라고 해서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시스템 뭐 설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키텍처 스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블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봇팔이라고 하면 메인 코어, 메인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쪽은 로봇 왼쪽 팔 컨트롤, 그 왼쪽 팔에서 앞으로 전진, 뒤로 전진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서브 그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롤 그룹, 그리고 이제 블록을 만드는 거죠. 메인 컨트롤 블록, 서브 시스템 블록, 그 서브 시스템에 대한 블록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을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걸 아키텍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아키텍처를 이제 이렇게 세분화됐다고 하면 그 개별 모듈별로 디자인 스펙이라고 해서 SDS를 적용한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해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스펙을 적용한다라고 보는 거고, 디자인 스펙까지 나오면은 각 모듈, 세부적인 모듈에 대해서 인풋이 무엇이고 아웃풋이 뭐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 오퍼레이션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걸 SDS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SRS, SAS, SDS까지를 정의하게 되면 이 왼쪽에 게 다 정의가 된 거고, 그 정의된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SDS에서 정하고 있는 인풋과 아웃풋과 뭐 오퍼레이션, 동작, 내부적인 타스크 이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실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현할 땐 프로그램 코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SRS, SDS, SAS 이런 것들이 다 문서화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문서화된 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고, 그럼 프로그램을 짰다고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 프로그램 짠 게 SDS의 요구사항을 만족했는지를 인풋을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유닛 단위별로 유닛 단위를 넣어보고 그게 패스가 되면은 그 외에 인테그레이트 소프트웨어를 모듈을 조금 더 묶는 거죠. 서로 묶어서. 그 묶은 단위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합니다. 이걸 서브 시스템 검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큰 단위까지 다 묶어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 최종 묶였다라고 하면은 그게 RS라고 요구사항을 만족했는지 실제 인상을 해서 민감도, 특이도, 그리고 뭐 AUC 커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최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검증은 V 모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사항에 대한 SRS, SAS, SDS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베리피케이션,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베리피케이션, 그리고 최종 밸리데이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상황에서는 SDS나 SAS나 SRS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입력을 샘플로 이렇게 정해서 입력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넣어봤을 때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지를 개별적으로 블랙박스 테스트든 화이트박스 테스트든 검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만약에 이제 어, 특정 값을 추출해서 아웃풋을 내는 경우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증하냐라고 했을 때 유닛 단위별로 검증을 하는 걸 베리피케이션이고 또 인테그레이트 한 유닛을 또 검증을 하는 걸 인테그레이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닛 단위부터 시작해서 인테그레이트 최종 밸리데이션까지 그 인풋을 정의돼 있는 인풋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넣어봐서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블랙박스 형태든 아니면 화이트박스 형태든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특정 값을 입력하는 특정 값을 회사가 다 정의를 해서 넣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SRS라고 하는 건 최종 이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종 사용 목적이라든지 요구 사항들을 SRS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리ኳ이어먼트 스펙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문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SAS라고 해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입력 파트, 그리고 내부적으로 프로세스, 아웃풋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모듈 단위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모듈 단위로 해서 파일 시스템, 메모리 관리 시스템, 그리고 디바이스 컨트롤 시스템, 이렇게 모듈로 블럭을 만들어서 이 블럭에 대한 SDS를 세부적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듈을 설계를 하는 거를 아키텍처 설계라고 하고요. 그 아키텍처는 회사마다 이제 블럭도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플로우 차트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허가할 때 기술 문서 할 때 외형 및 특성 부분에 이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기술하라라고 했던 것들이 이런 SRS 밑에 모듈화 시켰던 S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을 거기서 설명하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 블럭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큰 모듈이 있고요. 그 밑에 세부 모듈을 더 서브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서브 모듈을 계속 단위별로 쪼갰을 때, 디컴포즈 시켰을 때 각각의 개별 단위의 타스크가 생기는 거고 그 타스크별로 인풋과 아웃풋, 내부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 문서를 기초로 해서 디자인 스펙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SDS를 설계를 해서 인풋의 가장 타스크의 낮은 단위, 그걸 유닛 단위라고 하는데, 유닛 단위별로 이제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동작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고요. 그걸 시방서 형태로 문서를 하는 거고요. 그 문서를 이제 실제 프로그램자가 코딩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임플리케이션을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검증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검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닛 단위별로 하려면 SDS 시방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문서화된 거 그걸 가져와다가 각 유닛 단위별로 검증을 합니다. 유닛이 굉장히 함수가 많아지겠죠. 그 유닛별로 해가지고 그 각 유닛에 대해서 그 유닛에 대한 인풋을 넣어봤을 때 아웃풋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검증하는 거는 아까도 이제 서류 검토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적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유닛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유닛을 100%다 검증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클래스를 좀 둬서 그 유닛 중에 어떤 걸 검증해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동적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검증할 때
화이트박스라고 해가지고요. 소스 코드를 보면서 검증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블랙박스라고 해서 소스 코드 말고 입력을 샘플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샘플을 넣었을 때 그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 유닛 단위별로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닛 단위별로 검증이 됐다고 하면 그 상위 단위인 여러 유닛을 이제 통합해서 인테그레이트한 상태에서 그 인테그레이트한 상태가 또 인풋이 있을 거고 아웃풋이 있을 테니까 그걸 또 입력을 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된 게 다 끝나면 최종 완제품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완제품에 대한 또 민감도, 특이도 이런 것들을 정해서 최종 그 완제품에 대한 인풋을 넣었을 때, 아까 이제 PET 영상을 넣었을 때, 몇 개의 인풋과 아웃풋을 민감도나 특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밸리데이션 할 때는 거의 임상이라고 보셨을 때, 한 뭐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위향성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진양성이 몇 개나 되는지, 이렇게 회사가 원하는 스펙에 따라서 아웃풋을 도출한 게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통계를 해서 이렇게 추출해서 밸리데이션 레포트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절차를 한번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이 뭔지, 그래서 SRS하고 SDS하고 SAS 중에 어떤 부분이 변경이 발생을 했는지를 결정하고 실제 프로그램에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그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엉켜 있거든요. 얽혀 있다 보니까는 항상 리그레션 테스트라는 것들을 한다. 그래서 리그레션은 회귀성 테스트라고 해서 다른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라고 하면 요 변경된 것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회귀성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검증인데 이게 그 ISO 6230사라는 규격이 나오면서 이거를 이렇게 제품 자체로만 검증을 하지 말고 절차와 우리가 품질 문서 시스템에서 품질 매뉴얼이나 품질 절차를 통해서 절차화를 좀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든지 간에 그 절차화에 따라서 개발되고 검증이 돼야 된다. 이렇게 프로세스화 시켜라. 라고 하는 것들이 6230사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뭐 아까 SDS, SRS, 뭐 AS 이런 것들을 개발할 단계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절차화시키라는 것들이 6230사의 목적이다. 그걸 프로세스화 시켜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설계 개발 프로세스가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이건 위험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놔두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버그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 관리 프로세스를 좀 놔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 관리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개발을 하다고 보면 뭐 개발자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고 또 유지 관리에서 변경 발생하고 하면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최초 개발을 했고 그리고 누가 변경을 했으면 변경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게 언제 이제 릴리즈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버전별로 구성 관리, 컨피그레이션 유지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별도로 만들어놔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1348호의 프로세스는 이제 SOP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문서화된 절차에 의해서 누구든지 그 절차서만 읽어보면 동일한 품질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절차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서가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 절차서가 있어야 되고, 이 유지관리에는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개발 절차서에 필요한 리스크 위험 관리에 대한 절차서가 있어야 되고, 또 시장에 출시됐을 때 버그가 났을 때 버그에 대한 문제 해결 절차서를 또 만들어 놓고, 또 이것들 개발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성 관리에 대한 절차서를
만들어놔라라고 하는 게 유기상공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5장, 유기상공사의 5장은 소프트웨어 계획하고 요구사항 분석하고 구축 설계하고 상세 설계하고 단위 구형 검증하고 통합하고 통합시험하고 통합시험 최종 이제 밸리데이션하고 그리고 릴리즈해라라는 것들이 5.1부터 5.8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이게 V 모델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V 모델에서 왼쪽에 설계를 할 때는 이 위에 있는 7장 소프트웨어 위험 관리에 따라서 이 유닛이 오동작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위험 관리를 통해서 위험 통제 수단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이런 걸 고려하면서 설계를 해라라는 게 7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런 거 누가 설계를 하고 개발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SCM이라고 해서 구성 관리, 형성 관리라는 것들을 구축해 놔야 되고 최종 출시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두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9장에 나와 있어서 그게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유기상공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그러면 검증,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 할 때, 검증을 할 때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정적 검증이 있고 동적 검증이 있고 막 그렇게 그 시퀀싱 검증, 그 워크스로우에 대한 그 방법이 있고 막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모든 유닛 단위가 한 100만 개 된다고 하면 유닛을 다 인풋 아웃풋 다 검증할 수 없다 보니 우리가 조금 등급을 좀 나눠 놓자. 이 유닛이 인풋이 뭐고 그리고 아웃풋이 뭐고 내부 프로세스가 뭐고 이거는 당연히 SDS에서 정의하는데 그러면 이 유닛이 위해가 노동작이 됐을 때 환자한테 얼마나 위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유닛 단위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해놓자, 등급을 나눠놓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A, B, C 등급으로 좀 나눠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등급으로 나눠졌을 때 C가 아주 이제 유닛 단위가 잘못됐을 때, 오동작이 났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환자한테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C를 하고 단순하게 입력을 잘못 받았다고 하면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 유닛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걸 클래스 A로 놓게 되고 그러면 이제 유닛이 이제 서로 인테그레이션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위에 등급으로 그 유닛이 A 등급이 있고 B 등급이 있고 C 등급이 있으면은 인테그레이션 한 유닛은 그 시스템, 서버 시스템은 가장 위에도가 높은 C등급을 이렇게 할당받는 형태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인테그 완전 제품에 대한 등급이 결정될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제품 소프트웨어가 최종 등급이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에 해당되는 걸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정적이나 동적 관리할 때 유닛 단위에 대해서 그러면은 B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검토 대상으로 이렇게 검증 대상이라고 이렇게 식별해서 최종 그 부분에 대한 아웃풋 기록을 만들어 놓자 이런 개념이 이제 도입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유닛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유닛 단위를 세분화시키고 그 중에서 이 유닛이 4개가 묶였다고 하면 최종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C등급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완제품에 대한 그 등급이 C등급이라고 하면 그거를 쪼개서 유닛 단위로 했을 때 C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 B나 A는. 그러면 우리는 C에 해당하는 것만 동적이나 정적으로 유닛 단위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세분화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상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발 프로세스 5장에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V 모델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 6장에 따라서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패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은 패치에 대한 정책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5장에서 개발할 때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8장은 이런 거가 개발자하고 검증자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묶여 있다고 하면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개발했고, 변경을 했고, 이렇게 추적하고,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 구성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절차화서로 SOP로 만들어 놔라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성 관리 같은 경우를 좀 얘기하면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신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매일같이 개발자가 와서 프로그램 짤 거 아니에요. SDS 만들고 그 SDS에 따라서 프로그램 코딩하고 하다 보면 매일같이 변경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구성 관리 쪽에서 다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툴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클리어 케이스라든지 CVS라든지 SVN이라는 그 유명한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자기 PC에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거에 대해서 이런 클리어 케이스 서버에 올리면서 여기에서 매달 며칠 내가 뭘 수정했고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것들을 퇴근일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퇴근을 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이제 구성 관리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구성 관리할 때 항상 써야 되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 썼다고 하면은 OTS라고 해서 상용된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썼고 또 내가 프로그램 짠 건 뭐고 수기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뭐 데브피아처럼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긁어서 내가 프로그램에 인용했다고 하면은 그 숲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숲이다. 내가 짠 건 아니고 잘 짜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내가 긁어온 거다. 이렇게 식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문서화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짜져 있어 검증까지 됐다고 하면 이제 변경 관리 절차서를 통해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제 변경 승인도 사전에 받아야 되고 이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서 검토돼야 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추적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SCM에서 구성 상태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에서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 관리에서는 최종 SRS 문서와 SAS, 아키텍처 부분하고, 리스크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부분하고, 소스 코드하고, 이렇게 문서까지 쫙 연결되면서,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언제 짰는지부터 상관없이 그 문서, 이 SDS에 의해서 이 SDS 몇 번 번호를 이렇게 구현했다,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검증된 데이터는 또 뭐다 이렇게까지 서로 연결되면서 SCM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SCM이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검증할 때 되게 중요하고 추적성 할 때도 되게 중요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국내 이제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이게 다 유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툴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시고 일때 업로드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SCM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 회사들은, 자기 PC 열어보면 이렇게 자기 PC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엎어서 거기다 엎어 있는 오늘 프로그램 짜고 퇴근했다가 거기서 또 엎어가지고 또 내일 짜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해서 이렇게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롤백을 해야 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SCM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이 내용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CM 적용하게 되면은 언제, 누가, 소프트웨어 버전을 업데이트 했는지, 그리고 내 코드를 또 다른 사람이 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에 대해서 누가 또 접근을 해서 또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식별해서 추적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서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문제에 대한 발생 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문서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시험된 데이터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검증이 됐는지는 그냥 유닛 테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출시돼서 버그 발생하는 트렌드라든지 뭐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문제를 해야 되는지도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정이 됐다고 하면 아까 전에 회기 시험이라고 해서 다른 유닛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그레션 회기형 시험을 해서 다시 한번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뭐 심드가 있고 쌈드가 있고 그리고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팩토리 오토메이션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다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가장 큰 게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문서화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이 좀 들어가서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고 설계와 검증은 반드시 V 모델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6230사에 따라서 설계 쪽은 그런데 그 기타 SCM 구성 관리도 해야 되고 위험 관리 프로세스도 좀 두고 유지 관리 프로세스도 좀 두고 이런 프로세스를 두어서 주요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두어서 유기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무 하시다가 또는 공부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